안녕하세요, CNTV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꿈의 자동차 여행지 알래스카 하웨이입니다. 이곳 도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7개월 만에 완성돼서 현재 현대 토목공사 세계 역사의 7대 불가사의의 목록에 이름을 올렸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광활한 동토의 땅에 끝도 없이 이어지는 알래스카 하웨이. 바로 이곳이 꿈의 자동차 여행 코스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매년 30만 명이 자동차로 방문하는 살아있는 자연 박물관으로 불리는 이곳을 한번 간다는 것은 자동차로 여행한다는 것은 평생 멋진 추억을 가슴속에 담는 얘기기도 하죠. 북미에 살다 보면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원체 땅이 넓다 보니 보통 1-2천 킬로는 기본이고 길게는 7-8천 킬로를 달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산길 오지는 잠깐 나오고 대부분 대도시를 연결하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는데요. 이곳 알래스카 하이웨이는요, 편도 203,000km의 길이가 완전히 오지 깊은 산골짜기에 있어서 어느 장거리 자동차 여행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가다 보면 거대한 호수, 그리고 양쪽으로 펼쳐지는 산맥과 그 위에 얹혀져 있는 빙하들, 오지답게 길가에는 쉽게 볼 수 있는 곰과 사슴 각종 야생동물들, 그리고 변화무쌍한 날씨와 거친 도로 환경까지 매우 도전의식이 느껴지면서도 깊은 자연의 품속에 들어와 있는 태고적 숨결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곳이죠. 대한민국은 대륙에 있긴 하지만 북한에 막혀서 섬나라처럼 고립이 되어 있어 이런 장거리 여행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통일이 되거나 북측과의 활발한 교류가 되어 고속철도가 놓이고 고속도로가 놓여서 통행이 자유로워지면 여름방학 때 온 가족이 서울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평양, 베이징을 거쳐 터키, 로마, 파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북한을 경유해 하얼빈을 거쳐 소련 국경을 통과해 모스크바와 상트베르부르크까지 방문한다면 그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짜릿함이 느껴지죠. 제가 사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앵커리지까지 편도 3,400km, 여기에 드날리 국립공원까지 거쳐 페어뱅크스까지 돌아본다면요, 최소 왕복 8,000km 정도가 소요되고요. 참고로 밴쿠버에서 앵커리지까지는 3,600km로 좀 더 멀고요. 알래스카 하이웨이 중간에 있는 왓슨 레이크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 간다면 알래스카 하이웨이엔 시작점인 도슨 클릭, 그리고 문초 호수, 그리고 포트 넬슨 등은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곳 북미에 살다 보면 장거리 운전할 기회가 참 많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1-2천 km는 일반적이고요. 캘거리에서 LA까지가 2,600km라서 여기에 800km만 더하면 캘거리에서 앵커리지까지 가는 거리라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도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LA까지는 계속 대도시를 지나면서 잘 뚫린 왕복 8에서 10차선 고속도로를 이용하지만 알래스카 하이웨이는 완전 오지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거라 운전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깊은 산속이라 도로 파손된 곳도 많고 또 곳곳에 보수공사하느라고 비포장 도로도 지나야 되고요. 그래서 신호대기로 지체되기 일쑤이고, 그리고 갑자기 산사태 등으로 인한 도로가 유실되기도 해서 발이 묶일 수도 있고요. 인적도 없는 깊은 산속길을 달리다 보면 갑자기 동물들이 뛰어들 수도 있고 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낭패를 볼 수도 있죠. 알래스카 하이웨이는 대부분 편도 1차선이고요. 도로 포장 상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도 많지 않고요. 주유소를 만나면 기름을 가득 채우고 다녀야 하고요. 캠핑카 혹은 기름을 많이 소모하는 차량이라면 예비 연료통 하나에 연료를 가득 채워서 트렁크에 싣고 다녀야 합니다. 일단 포트 넬슨에서 화이트 호스까지가 약 1,000km의 구간은요, 완전 산악지대 구간이고 특히나 제일 험한 구간인데요. 그래서 포트 넬슨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또 왓슨 레이크쯤에서도 기름을 한 번 더 채우고 가는 게 좋습니다. 원체 오지라서 야생동물 정말 많아요. 곰은 너무 쉽게 볼 수 있고요. 사슴, 바이슨 이런 것들도 있고, 밤이면 길가 좌우 노변에 너구리 있죠. 라쿤도 많이 나와 있어서요. 항상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앞차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산악 지형인 만큼 날씨도 정말 변화무쌍한데요.
뭐 멀쩡하다고도 갑자기 흐려지고 소나기에 우박도 떨어지고 뭐 도로 대부분 뭐 전화가 터지지 않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알래스카 하이웨이는요 그냥 캐나다 유콘주를 거쳐 가는데요. 여기에 그 세인트 엘레나 산맥이 보이고 보통 5,500m 이상의 고봉들이 6개나 있고요. 이 중 해발 5,959m의 로건 마운틴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알래스카 드날리 마운틴이고요. 1694m. 고상도님이 등산하다 사망한 곳이죠. 편도 3,400km의 거리를 며칠 만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건 개인별로 차이가 큰데요. 장거리 운전에 익숙하고 서로 운전자끼리 번갈아 운전하면은 이틀 만에 갈 수도 있고요. 만약 하루에 내가 700km가 최대 운전 거리다 그러면은요 뭐 가는데 5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죠. 평균적으로 오고 가는 이동 시간은 6일 정도 잡고요. 현지에서 돌아보는데 10일 정도 잡으면 최소 16일은 필요한 여행 코스입니다. 볼거리가 너무 많고 등산, 낚시, 관광 등 할 게 많아서 알래스카를 한번 간다면 최소 2-30일 정도는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그 2022년 8월에 알래스카를 갔다 왔는데요. 출발 하루 전인 포트 넬슨의 인근에 그 도로 산사태가 발생해서 그 타운에서 저희가 발이 묶였어요. 다음날 아침까지도 도로 개통이 안 돼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프린스 조지로 해서 1500km 더 돌아가는 걸로 결정하고 되짚어서 막 오는 길에 중간에 도로가 임시 도로가 개통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되짚어서 포트 넬슨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850km를 더 주행해서 마일리지가 더 늘어났죠. 드날리 국립공원도요. 저희가 방문하기 1년 전 2021년 여름 산사태로 공원 내 그 도로 중간쯤이 도로가 완전히 파손돼서 통제돼서 결국 저희는 드날리 마운틴, 맥켈리 산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왔는데요. 공사 시작이 2024년으로 예정돼 있다고 해서 아니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그거 뚝딱뚝딱 수리하면 안 되나 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 파손된 현장을 가서 보니까요. 정말 그 국립공원 안의 도로는 험준한 곳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망가져 있으니 파손돼서 고치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구나 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1876년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헐값에 알래스카를 구입해 놓고 군사적인 목적 외에는 별 사용이 없었어요. 원체 겨울도 길고 뭐 산악지대고 그래서 도로 건설은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앵커리지까지 비행기나 배로만 이동해 다녔죠. 그러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1942년 일본이 아시아 지역 대부분 점령하고 그러면서 안류산 열도섬 2개까지 침입해 오자 미국은 알래스카 방어를 위해 병력과 대규모 수송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어요. 미국에서 가려면 캐나다를 통과해야 하니까요. 캐나다 정부와 협의하에 인력, 장비 등을 그리고 비용은 미국에서 모두 부담하고 토지는 캐나다가 제공하기로 해서 곧바로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즉각 본토에 1만 명의 미국 공병이 투입되었고 공사는 1943년 3월에 시작해서 7개월 만인 10월 말에 완공해서 정말 현대 토목공사 역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하나의 또 큰 기록을 남기게 되었죠. 알래스카 하이웨이는요 캐나다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알칸 하이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캐나다 쪽 도로는 1948년 일반인들에게 통행을 허락했습니다. 알칸 하이웨이는 BC주 도슨 크랙에서 시작해서요 그 알래스카의 톡이라는 타운까지를 말하고요. 완공 당시에는 2735km였으나 이후에 직선 공사 등을 많이 해서 한 500km 정도가 줄어들어 있죠. 재밌는 사실 한 가지 있어요. 알래스카 하이웨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캐나다 하이웨이로 이름을 부르는 게 맞아요. 왜냐고요? 총 길이 2288km 중에서요 86km에 해당되는 1969km가 캐나다 BC주와 유콘주에 있고요. 정작 알래스카의 주를 통과하는 건 319k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7개월간의 공사 기간 중에요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여성들도 당시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성들은 행정직, 의료, 식당 쪽에서 일을 했죠. 도슨 크릭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600명에 불과했던 아주 작은 타운이었는데요.
미군 1만 명과 장비들이 도착하면서 붐타운으로 변해버렸죠. 큰 사거리에 있는 피라미드형 돌탑이 알래스카 하웨이의 시작을 알리는 지점이고요. 현재 이곳 인구는 12,000명이고요. 타운 이름은 1879년 이 지역을 측량했던 지질학자 조지 도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슷한 이름을 지닌 유콘주의 도슨 시티도 있는데요. 도슨 시티는 골드러시 시절의 향수가 많이 남아있어 여기도 관광지로 인기 높은 지역이죠. 도슨 크릭 파이오니어 빌리지가 있는데요. 꼭 한번 들러보세요. 민속촌 같은 거예요. 무료 입장이고요. 오래된 주택과 농가들 당시 그 역사들을 둘러볼 수 있고요. 특히 알칸 하이웨이 공사한 데 있는 여러 가지 역사물들이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그 제로마일 그 옆에는 아트 뮤지엄이 있는데요. 지역 작가들의 멋진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문초 레이크는 알래스카 하이웨이 선상에 있는 많은 호수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라고 알려져 있어요. 해발 820m에 위치해 있고요. 길이는 12km, 폭은 1.6km. 문초라는 이름은 이거 원주민 말로 큰 물이라는 뜻이랍니다. 도로 표지판이 있는 왓슨 레이크, 여기에 사인 포스트 포레스트가 있어 명물이 되었죠. 꼭 들러보시고요. 1942년 도로공사 때 동원되었던 미국 시카고 출신의 병사가 그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자기네 집까지의 거리를 적은 팻말을 세웠던 게 시초인데요. 공원 안에는 현재 수만 개의 도로 표지판들이 붙여 있어서 정말 큰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종착역 톡타운, 마일 1422 포스트 간판이 서 있고요. 여기서 페어뱅크스까지는 300km, 앵커리지까지는 500km로 톡까지 왔다면 당신은 험한 난코스를 무사히 통과해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알래스카 대자연의 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톡 마을에서 앵커리지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글렌 하이웨이인데요. 이 도로상에는 길이 43km, 폭 6.4km에 해당하는 마타누스카 빙하가 아주 유명하죠. 원래는 농업용 도로였으나 알래스카 하이웨이가 만들어지면서 함께 재정비되었고요. 그때 글렌 하이웨이로 이름이 지어졌어요. 알래스카의 클론다이크 금강마을 길을 찾는데 개척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 장군 에드윈 글렌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 도로는 1950년대 포장이 되었고요. 알래스카 하이웨이를 가다 보면 국경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다른 국경들과는 달리 면세점은 없어요. 그리고 국경 사무소도 매우 작고요. 또 두 개 나라 국경 사무소가 서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이 좀 이색적입니다. 끝으로 시차는 밴쿠버보다 1시간 느리고 캘거리보다 2시간 차이 납니다. 이상으로 알래스카 하이웨이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알래스카를 대표하는 두 도시 앵커리지, 페어뱅크스, 그리고 스워드, 휘티어 타운 등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